그래서 옛 조사에 남기신 책이 상과 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일화 이런이 진실로 강령이 아님이 없음이로되 어찌 세상이 내려와서 성인이 멀어짐에 정의가 날로 더해서 이 정의는 이제 정실에 끄달려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 이걸 정의라고 그럽니다. 정의가 날로 더해 가지고 심이식이 좀먹음을 어찌하랴.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이제 인정에 끄달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비불교적인 그런 이제 일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본래 갖춰져 있는 세탁 기능을 이제 그 심의식인데 그것을 이제 좀 먹어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분 이런 분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죠. 없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런 일이 너무 이제 깊이 심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또 염려스럽고 또 그 당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염려는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모델이 되는 분이 없으니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적다.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령을 보아가지고 이제 우리 중요한 걸 보아가지고 그것을 중요한 줄 모르고 또 목루를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한데 그 뿌리를 중요한 뿌리를 보고서는 그것을 이제 가지나 잎으로 막 이겨가지고 그 뿌리 제거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안 한다. 예. 그래서 강령을 보아가지고 목루를 삼는 자가 대개 총총함이로다. 총총은 이게 많다는 뜻인데요. 이 총총은 이제 이 바쁘게 이제 황망하게 바쁘게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이 총총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틀리 있습니다. 위에 풀초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넣어야 이제 이 총총은 이제 황망하게 바쁘게 하는 거, 그 총총인데 이제 글자가 틀리죠. 그 풀초를 넣어서 이제 대개 많음이니라. 아사 고봉하상이 쌍봉으로부터 서봉에 이르도록 20여 년을 이를 생각하는 거로 불레키 하사, 불레키는 이제 부득이해서 사람에게 극적함을 보이시니 이 극적함을 보인다는 것이 이제 주관과 객관이 초월한 법을 보이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이 초월해서 보이는 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사시임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주장자를 꽉 놓는다든지 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바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고 쓰는 법입니다. 이걸 이제 극적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 희한하게 말이죠. 이 주장자나 화라는 거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주장자를 하고 화를 하면서 이제 바로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주장자 누질이고 화란 것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상태로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런 스님도 있어요. 그렇게 그 스님은 주장자를 쓰는 방법도 모르면서 주장자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법이 굉장히 이제 법의 수준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 보고 상당히 염려를 했어요. 주장자를 콱 누지르고 화를 하면서 그 활과 주장자를 설명을 하면서 주관과 객관을 놓아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건 정말 야단나는 일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야단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뭐 저 행정 보는 분들이 이제 이 선 모르면서 흉내 내면서 그래 하는 거는 그거는 막 갓 쓰고 길가 한복판에 똥 누는 사람이니까 갈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참선한다고 이 부근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그래 하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선한다고 이 주변에 머물면서 이제 이 선법문 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되고 오도돼 가지고 법을 쓰는 것을 이제 그것을 고쳐 나가고 잘못된 걸 시정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행정하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한테도 이제 일깨워주고 각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그 상태에서 써야 할 법을 주관과 객관을 벌려놓고 설명을 하면 그건 진짜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장자 노름을 하고 화를 하나 하더라도 듣더라도 우리는 이제 바로 듣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주장자를 쓰면서 주관과 객관을 놓아놓고 설명하거든, 그 자리에서 해서도 좋고, 이제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그 스님 따끔하게 다시는 못 그러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 극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극적. 바로 사람에게 극적함을 보이시니 신약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관과 객관을 벌어진 약이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이 조규는 이제 약숟가락 아주 조그마한 약숟가락입니다. 조규나 그 조그마한 양의 분량의 약을 쓰더라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고 영부는 신령한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고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자를 쓰는 겁니다. 영부는 신령스러운 부작은 점을 하나 찍고 핵을 하나 끄더라도 삿된 것을 몰아냅니다. 고로 그 기방비주를 취해가지고 이 기방비주도 이제 주관객관을 초월한 그 법을 말합니다. 기방비주를 취해가지고 장차 학도가 강령을 삼음이 있게 함이니라. 혹이 가로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제 고봉심은 그것을 요로 삼고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또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새를 잡는 것은 거물에 있음이라 강에 있지 아니하며 그 배를 가지고 새 잡는 거 아니거든요. 거물 코가 이제 그 새 목이 이렇게 걸려서 잡히는 거니까 그 배리보다도 그 거물 코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새를 잡는 것은 목에 있음이라 강에 있지 아니하며 어하는 그러니까 추운 것을 막는 것은 실에 있음이라 영에 있지 아니함이니 84,000 법문이 문문마다 가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물코와 실은 과연 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누가 이 얘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차 이에 응해가지고 이 이제 말에 응해가지고 가로되 세존 법문이 진실로 광대무변하나 돌이켜 보건대 이에 시설함에 방편 삼는 것은 협소일문이다. 근데 협소일문은 이제 그 방편이 이제 이 조사시임들이 깨달아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는 법을 쓰는 것이 이제 제일 고준한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것은 이제 주관과 객관이 논아져서 이제 법문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저 뒤에 이제 나중에 하면 쑥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방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제 실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런 방편, 중생을 위해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쓰고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상태에서 또 법을 쓰고 하는 그런 방편도 우리가 이제 본래 그 자리에서 보면은 크게 허물이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절대 이 선이라는 그 근본 그 자리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니까 나올 때 내가 이 얘기 드리지만은 그래서 이 방편을 쓰는 것은 협소일문이라 했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삼성이 이제 삼성, 선문영각, 보살 이제 이 삼성문은 이제 굉장히 늘은데 일성문은 이제 이것을 통합해서 일성문으로 만드는 것이 일성문인데 그거는 이제
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협소일문이나 모든 제자로 하여금 화택에 나와가지고 대승을 들어가게 하시니 이는 목루를 습해가지고 강령을 삼는 것이니라. 그러한즉 강인가 목인가 또 영인가 루인가 또 요인가 비요인가 정안을 갖추지 아니할진대는 가히 쉽게 말하지 못함이니라. 그렇다면은 이제 거물코가 그러면은 이제 화택에 나와서 대승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물 또 옥기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요긴한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요긴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이제 정문정안은 이제 정자는 이마정자니까 최고 가는 그런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아니하면은 가히 그것은 이제 어느 것이 어떻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강, 목, 영, 루, 요, 비요가 다 문이 될 수 있다고도 대답할 수 있고 또 이것도 다 아니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은 어떤 입장에서 한 것인가? 또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아니다고 대답한 것은 어떤 입장에서 대답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조금은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가지로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히 쉽게 말하지 못함이니라. 교조가 서봉의 법석을 참례한 이래로 매양 대중에게 보인 법어에 참결하는데 간절한 것을 기록하고 모아가지고 이름에 선요라 하고 오랫동안 뜻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함이려니 하루는 고소산 영중사 상인 스님에게 들어보이니 이 상인 스님을 이제 지연 스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디는 보면 그 고봉심 이제 바로 직계 제자 되는 중봉 스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느 분이든 그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기에는 지연 스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스님한테 들어보이니 헌연히 연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집질 때에 신도들한테 그 모형금 돌려가지고 시주하듯이 연을 모아가지고 목판을 새기고자 함이니라. 이 제자는 이제 이 침자는 이제 저 금속으로 만들어놓은 활자를 침이라고 그러고 이 목자는 나무로 이제 파가지고 이제 해인사 팔만장경 같이 목판으로 인쇄하는 것을 이 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냥 두 개 합해가지고 목판을 새기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연 스님이 이 선요를 한번 보고는 그 중요성을 알고 그러면은 이제 인연 있는 분들한테 시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목판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인쇄해서 이것을 넓히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 스님이 또 교조로 하여금 교조는 이제 여기 이제 그 고봉심 마을 제자 중에 거사님이죠. 교조로 하여금 서문을 쓰게 하거늘 교조가 이미 명을 받고 다시 고해 가로되 고봉스님의 그 특별한 한 중요한 말이 강령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봉심이 선요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그 요 가운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강도 되고 영도 된다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말은 강령에도 속하지 않는 또 특별한 말이 하나 있다 이기죠. 특별히 한 중요한 말이 강령 밖에 있어 가지고 허공뼈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으니 저 허공뼈 가운데 감춰져 있다. 허공에 무슨 뼈가 있겠습니까?
허공뼈 가운데 감추어져 있으니,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이제 이제 있다 없다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상에서 보면은 허공뼈 가운데 있다는 말은 도저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있다 없다를 이제 주관과 객관을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허공에 뼈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 개념으로 우리를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허공에 무슨 뼈가 있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그 상대 개념을 초월한 입장에서 보면은 허공에 뼈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동산이 물 위로 걸어간다. 저 앞동산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요? 근데 그게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또 허황한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과 객관을 하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허황하게 들리고 거짓말로 들리는데, 절대 그건 거짓말. 그 말이야말로 진짜 현실이고 진짜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도 허공에 뼈가 있다 그러니까 허황하게 들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고를 이제 주관과 객관을 놓아놓고 유무 상대 개념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 말이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허황 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분도 계실 끼고 조금 짐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정도는 이제 되면은 이 선에 대한 이제 흥미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저 허공에다가 꽃나무를 심는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 있어요. 그래서 고봉시임의 특별한 말은 오히려 강령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강령 밖에 또 있는데, 그것은 허공의 뼈 가운데 감춰져 있으니, 형은 목판을 새기고자 하고 나는 서문하고자 하나 다 거기에 비하면 다 그거는 능하지 못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서문하고 우리가 판각하는 거 그 자체가 허공뼈를 우리는 이해해버리면은 그런 짓거리도 아무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능하지 못함일세. 오히려 타일에 다른 날에 다시 한번 보여 드러내는 것을 짓는 것을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날에 고봉시임이라도 우리라도 좋습니다. 우리라도 그 허공뼈를 한번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보임을 짓는 사람이 이제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이라도 나오면은 이제 정말로 이 선녀를 설한 고봉심의 그 노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원, 가보, 중, 구일, 천목, 차막, 지궁, 홍교조가 삼갔었다. 이 고봉심 시대가 이제 그 남송에서 원나라로 바뀌는 그 시대에 이분이 살았거든요. 대심은 또 북송에서 이제 금나라가 내려와가지고 북송을 멸망하면서 남송으로 내려가는 그 시대에 살았는데, 대심하고 이 고봉심 연대가 한 150년 이제 간격이 있는데, 두 분 다 우리 서장 그 대심하고 고봉심하고 아주 그 혼란기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주 비슷한 데가 있어요. 한 분은 금나라한테 쫓겨가지고 남송으로 내려갈 때 그 시대에 살았고,
한 분은 또 원나라가 내려와가지고 남송을 멸망하고 원을 세울 때 그 혼란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한족들이 그 이제 금나라는 이제 만주족이죠. 여진족한테 그 한족들이 짓밟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한족들의 그 자존심을 무척 상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나 이 배설하는 분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국민들은 이제 그 전쟁 바람에 도탄에 빠져가지고 그 혼란 시기에 뭐 요즘 우리나라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거의 무슨 이 희망이나 이 비전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대심이라는 분이 그 한족들한테 어떤 그 용기를 주고, 또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 뭐 부모들이 애들 기를 키워준다고 되게 그 버릇없는 아이를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를 키워줘야 되겠다. 이제 요즘 말하면 우리는 신바람을 이제 일으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신바람 가운데 실제는 불교만한 신바람이었거든요. 그 신바람의 에너지는 세탁된 데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는 어느 에너지하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대심이 이제 사대부나 이제 스님들한테 그 신바람, 그 길을 세워주는 그 운동을 그분이 엄청나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분은 성격이 좀 다혈질이 돼가지고 정치까지 관여하다가 기양살이를 15년 하고 52살에 기양 가가지고 75살에 기양 풀리가 돌아옵니다. 그 대심.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똑같은 혼란기에 150년 사이에 원나라한테 이제 남송이 망해가지고 그 혼란기에 살면서, 그때 이분은 이제 사회 참여보다도 우리 집안 내에, 절집안 내에 이제 바른 법을 펴가지고 기살리는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회에 파급되도록 이렇게 이제 조금 했던 분인데, 어쩌면 대심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고, 이분은 조금 소극적인 분이었었는데, 그러나 두 분 이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종단에 이제 이 물리적인 기는 상당히 살아있더라고요. 이 기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참 부처님 기는 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참 스님들도, 우리 선원장 스님도 그러는데, 아유, 난 포기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나도 그럽니다. 이 망한 집안이다. 망한 집. 그래서 실제 나도 이제 조그만한 기라도 여러분한테 좀 넣어줄까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다운 길을 이제 한번 이제 일으켜가지고, 그 기로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좋은 부처님 그 조사선의 이제 그 정통성, 정체성, 요즘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대요. 정체성을 이제 되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회에서도 지금 내보면 굉장히 희망이 없는 사회라서, 거의 이제 희망이 없어 자포자기 하면은 의식은 이제 물을 흘러가듯이 어디로 흘러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의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욕망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문화, 밤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상황에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 이 절집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절집도 보면은 이 의식의 전체 흐름이 아주 지금 잘못돼요. 그 의식의 흐름을 이제 바로 잡는 데는 이제 무엇이냐? 이 아까 말한, 그래서 이 조사선의 정통, 그 정체성으로 이제 우리는 바로 잡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살면서 이제 이 불교를 위해서 이 많은 어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이분이 노력한 흔적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요